노후 생활비, 노후 준비 시리즈. 더블케어 덫에 빠진 5060 세대. 2023년 8월 16일 뉴스에서는 중국의 심각한 청년 실업난 때문에 전업자녀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다를까요?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 MZ세대란 말을 아십니까?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한국의 젊은 층을 일컫는 말인데요. 최근 연 10%의 이자를 주는 청년희망 적금을 해지하는 청년들이 급증했죠. 청년 4명 중 1명이 중도해지를 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 쓸 돈이 없어서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내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40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청년 3명 중 1명인 31.3%는 현재 주거 빈곤층에 처해 있다고 답했습니다. MZ세대 내의 빈부격차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상위 20%의 자산이 하위 20%보다 35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산 하위 20%는 2,473만원에 그친 반면 상위 20%는 8억 7,044만원이었습니다. 빈부격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MZ세대 중에서도 직장생활 기간이 짧은 20대에서 자산 격차가 두드러졌습니다. 20대 상위 20%는 3억 2,855만원의 자산을 가진 반면 하위 20%는 844만원에 그쳤습니다. 격차가 무려 38.9배에 달합니다. 가난의 대물림부의 대물림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취업난 주거난에서 시작된 청년 빈곤, 노후 파산 악순환으로 자식이 노후보험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노후 파산의 5가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캥거루족, 더블케어, 트리플케어란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캥거루족은 성인이 된 자녀가 취업 실패나 사업 실패 등으로 부모에게 기대며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겁니다. 더블케어는 노부모와 함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돌보는 겁니다. 더블케어 부양비로는 매달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한국일보 리서치가 45세에서 64세의 중장년층 1000명을 대상으로 부양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총액은 무려 111만 2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부모에게는 월 평균 47만 8천원, 학령기 이하 자녀에게는 138만 9천원, 성인 자녀에게는 66만 8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부양비 항목 중 무엇이 가장 부담스럽냐는 질문에 노부모 병원비 44%, 학령기 자녀의 사교육비 66%, 성인 자녀의 용돈 및 생활비 51%가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트리플 케어가 최악인데요. 여기에 손자와 손녀 양육까지 떠맡는 경우입니다. 팔순구순의 노부모에다 성인 자녀, 손녀와 손자까지 뒷바라지하며 허리가 휘는 6070도 계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6070의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권고치 대비 20%포인트 이상 낮은 47%에 불과합니다. 연금 소득 대체율이 47%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직장에 다닐 때 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노후에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돈이 47만원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 대체율을 65%에서 75%로 권장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에서 부족했던 걸까요? 상품별로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인 25%에서 30% 사이에 부합했으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OECD 권고 수치에 미달했던 겁니다. 노후 적정생활비 혹은 최저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한 것이죠. 은퇴 앞둔 5060, 내 재산 성적표는 어떻게 될까? 시시각각 다가오는 은퇴 디데이, 은퇴가 코앞인 지금 내 나이대 노후 동료들 평균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노후 준비의 첫 단축 꿰기는
정확한 내 위치 파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자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노후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숫자나 대충 말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건 마치 다른 사람의 팔자로 사주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4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별 순자산 등급 컷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50대 순자산 기준 전국 상위 10%에 속하려면 12억 5천만 원 이상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순자산 기준으로 전국 상위 1%에 속하는 50대는 얼마를 갖고 있을까요? 무려 3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한국의 50대 대다수에겐 딴 세상 이야기죠. 일반적인 50대의 순자산 평균은 얼마일까요? 약 3억 2천만 원입니다. 60대의 상위 10%는 40대부터 60대까지 나이 중 가장 높습니다. 13억 2천만 원입니다. 최상위 1%에 속하는 60대는 40대와 50대까지의 자산 격차가 최대 24억 원에 달합니다. 물론 남의 이야기죠. 순자산 순위표에서 30% 밑으로 내려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본격적으로 끊기는 60대의 자산은 40대, 50대와 비교해서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62세인 박정식 씨는 3억 1천만 원의 자산이 있습니다. 박정식 씨처럼 자식들 공부까지 다 시키고 퇴직 즈음의 60대가 은행빚 빼고 3억 1천만 원 정도 쥐고 있다면 평균 이상입니다. 평균에 턱걸이 했다고 해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 노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4% 나됩니다. 실제적인 노후 생활비로 쓰일 금융자산 비중은 22%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부동산으로 쌓아 올린 자산탑으로 노후 생활비 준비가 충분할까요? 한 전문가는 현금이 마르지 않게 금융 구조를 짜놓아야 은퇴 빈곤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순자산 대부분이 환금성 낮은 부동산이라면 이를 전부 은퇴 자산으로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배우자가 치매나 암 등 중대 질병에 걸리거나 자녀의 사업 실패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서 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계속되고 경조사비 지출도 상당합니다. 부동산에만 올인하고 현금이 부족하면 노후 탈수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탈무드 투자법을 들어보셨습니까? 탈무드에서 자산의 3분의 1은 현금, 부동산, 나머지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홍춘옥 대표는 투자금의 3분의 1은 미국 국채, 3분의 1은 리츠와 같은 부동산 금융상품, 3분의 1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중장년 투자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리츠보다는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리츠는 오피스 빌딩이나 쇼핑몰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 분야에 너무 리스크가 집중된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리츠는 데이터 센터, 물류, 상업용 오피스, 주거용 건물까지 다양한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 투자법은 미국 국채 수익률 연 4%, 미국 리츠 투자 수익률 4%에서 5%, 그리고 한국 주식의 배당 수익률 3%대를 노리는 투자법입니다. 손실을 줄이고 꾸준한 성과를 올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투자 포트폴리오에 금을 넣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금까지 넣으면 투자 4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국채, 한국 주식, 미국 리츠, 그리고 금의 투자금의 4분의 1씩을 나눠서 넣는 방법입니다. 홍춘옥 대표의 4분법에서 금을 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올 때 가장 각광을 받는 투자처가 금이라고 합니다. 연금 소득이 인플레이션으로 훼손된다는 위험이 부각될 때 금이 힘을 내게 될 것이라고 홍춘옥 대표는 말합니다. 그는 금을 골드바로 투자하는 것은 별로라고 말합니다. 골드바는 수수료와 세금 등 거래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금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으면서도 거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KRX 한국거래소 금 현물이나
금 ETF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2023년 8월 20일 현재 기준 금값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금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인 에이스 KRX 금현물은 연초 이후 9.40%의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4.85% 하락세입니다. 탈무드 투자법에서 주식만 왜 한국 주식을 사야 합니까? 환율 리스크 때문인가요?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력과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미국 월배당 ETF나 대형 주식에 투자하시기도 합니다. 참고로 2023년 8월 20일 현재 기준 미국 채권형 ETF의 수익률은 좋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2023년 4월 중순까지만 해도 내려가던 미국 채권 금리가 최근 빠르게 상승하면서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채권형 ETF는 금리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서학개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주식을 사는 등 한국에 투자하는 동학개미와는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해외주로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자입니다. 올해 서학개미들은 무엇을 샀을지 궁금해집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국채 3배 ETF로 나타났습니다. 서학개미는 이 종목을 1억 8,217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435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서학개미가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애플입니다. 애플을 5,892만 달러, 한국 돈으로 787억 원 사들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올해 인상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그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미 증시 폭락에 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